안녕하세요. 김서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행동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찰관, 소방공무원,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술자리 이후 단속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관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중요 성립 요건과 선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단속 중 경찰관을 밀치는 경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112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한 경우, 공무원의 업무 진행을 강제로 저지한 경우, 소방관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무의 적법성,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현장 경찰관의 진술과 바디캠, CCTV 영상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밀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수행이 적법했는지,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적극적인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공무방해 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 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무리하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공권력 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와 대응 방법에 따라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